네, 저는 이제 현대차 지금 부스에 와 있는데요. CS2022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, 로봇 기술을 녹여낸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. 일단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번에 CES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기술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메타버스 개념과 로봇을 연결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좀 컨셉을 통해서 좀 보여줬는데요.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좀 먼 미래를 좀 내다본 기술 그리고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오히려 지금 보고 소개해드릴 이제 로봇 기술들을 녹여낸 이 MOT 모빌리티 띵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더 현실과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P&D 모듈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. 이 P&D 모듈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이 앞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바퀴가 달린 이 동그란 원통형의 부분을 이제 P&D 모듈이라고 합니다. 이것들이 이제 작은 크기로 다양한 베드 형태의 결합이 돼서 물건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라이다 센서 그리고 아래쪽에 서스펜션과 함께 전기 모터가 들어있고요. 이 P&D 모듈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. 6인치 정도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P&D 모듈인데요. 이런 것을 뭐 네모난 크기라든지 뭐 동그란 크기의 패드에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시연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때는 사실 뭐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운전한 건 아니고 뭐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된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짐을 운반하는 형태의 이러한 포드를 마련을 해서 좀 자율주행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좀 기술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&D 모듈, 이 작은 것들을 뭐 여러 개 결합해서 많은 짐들을 운반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좀 더 큰 크기의 P&D 모듈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큰 포트에 뭐 마더 셔틀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셔틀 서비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 옆쪽에 있는 것은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이라고 해서 약자로 DNL 모듈이라고 합니다. 지금 4개의 바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바퀴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2개의 모터가 이제 각 바퀴 축에 암 형태로 매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인데요. 시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험한 지형에서도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. 쪽에 있는 이 패널을 좀 더 큰 크기를 장착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속도 또한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에 이 몸의 기울기를 바뀌어서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쾌한 모습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한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 축들이 이 높이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 형태의 지형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처럼 각 바퀴가 각도를 조절해서 원형 회전의 움직임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P&D 모듈이 구현된 이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물류 수송 수단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P&D 모듈이 4개가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지금 장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1인승 모빌리티로서 활용 가능한 P&D 모듈로 활용 가능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이 패드에 P&D 모듈 4개가 달려있지만 위쪽에는 이제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시트를 통해서 이제 뭐 몸을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 필요한 분들이 이 포드에 탑승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드에는 개별적으로 인원이 탑승할 수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래서 이제 고층 건물에서 내려와서 일반 도로를 주행하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마더 셔틀에 탑승하게 되면 또 여러 개의 포트가 작은 포트들이 연결해서 이제 거대한 마더 셔틀이 이런 것들 이동하면서 흡사 이제 버스처럼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이 뒤쪽에 보는 이 부분이 도킹 스테이션입니다.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도킹 스테이션 위에 결합을 해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. P&D 모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가 크죠. 바퀴도 굉장히 큽니다.
지금 12인치 크기의 이 바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. 이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타이어가 CS에 출품한 제품입니다. 공기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타이어라는 이 컨셉 타이어고요. 이것이 지금 현대차의 이 P&D 모듈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P&D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L7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. 조금 더 우리에게 자동차에 흡사한 이 외관을 가지고 있죠. 1인승 모빌리티로서의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시트가 있고 한쪽에는 동그란 형태의 조작부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. 특별히 뭐 가속 페달 이런 것으로는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쪽에 이제 각 P&D 모듈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크기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, 역시나 이 바퀴 같은 경우에는 코너 모듈처럼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각도까지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에도 상당히 유리한 개인 모빌리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로보틱스라는 개념, 로보트라는 개념이 흔히 인간처럼 이제 이족 보행을 하는 것들만 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. 자율주행 기술, 그리고 정동화 기술이 녹아든 이런 이동수단들도 모두 로보틱스 기술에 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, 이런 것들이 로보틱스 기술과 좀 맞물려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위쪽에 보시면 이제 이 보여드렸던 L7의 좀 구조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보여드린 크기의 이러한 L7 모듈이지만 지금 10인치 크기라고 나와 있네요.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10인치 크기고요. 그리고 360도로 회전하는 이 시트 구성, 그리고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패널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탑재되는 부분이긴 한데요. 이런 부분에도 다양하게 이제 확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1인승 모빌리티부터 뭐 2인승까지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모빌리티까지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한쪽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, 그리고 스파시라고 불리는 사족보행 로봇,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.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서 로보틱스 분야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것,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로보틱스,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로보틱스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. CS 현대차 전시관에서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이 녹아든 모빌리티 기술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.